프린트 8번 월명사의 제 막매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이 제 막매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사를 지내다. 자, 막매라고 하는 것은 자,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 막매가라고 하는 뜻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라시대의 향찰로 표기된 자, 향가가 되겠습니다. 19채 향가.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나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있고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에 뎌에 떨어질 님갓 하단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모다론디어 아야 미타차라 맛보올라 도닷가 기드리고다. 이 작품은 모두 10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용상 4, 4, 2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생사길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사길. 자, 삶과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의 길. 자, 우리가 자,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 월명사는 누이의 죽음을 당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길이라고 말하면서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샴에 이는 이승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있으므로 머뭇거린다. 나는 자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바로 죽은 누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있고 자 이렇게 마지막 이별의 말도 하지 못하고 자 죽었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 부분에서는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죽은 누이는 갑작스러운 죽음, 뭔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 말은 어느 가을, 가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가을의 옛 표현이 되겠죠.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찍 죽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이의 요절 이렇게 얘기하죠.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너무 이른 죽음, 그걸 우리가 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해 떨어질 잎갓. 이 말은 여기저기 떨어지는 이파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을에 이파리가 낙엽이 떨어진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떨어질 잎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떨어질 잎처럼 직유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가지라 나고 이랬죠. 하단 가지. 이거는 한 가지에 나고서라고 보면 되겠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요거는 표현법이 은유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은유법은 뭐뭐처럼 같이 같은 그런 연결어가 없는 그런 비유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자, 태어날 때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가는 곳 못 알아온겨.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누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 부분에서는 인생의 무상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자, 그 밑에 배경설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를 올리던 중에 자신이 지은 이 노래를 부르자 호련히 광풍이 일어나서 지전, 돈 모양으로 오린 종이를 서쪽으로 날려보내 없어지게 했다. 이런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망매가는 10줄로 이루어진 19채 향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향가는 우리 신라시대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향찰로 표기되었다. 자, 여기서는 저 향찰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해석된 걸 보지만, 자, 향찰, 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향가라고 하는 것은 19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네 줄짜리 4구체, 8구체, 19채 이렇게 4구체, 8구체, 19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애상적, 추모적, 서정적, 종교적인 성격.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있다. 자,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조는 슬프겠죠. 비애와 의지의 어조. 자,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자, 우리 제망매가의 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9채 향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2번. 뛰어난 비유를 통해서 인간고해, 인간의 슬픔, 종교적 승화를 노래하고 있다. 3번. 찬 기파랑가와 함께 향가 중에서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뛰어나다. 이런 거는 자, 보통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혈육과 사별의 한을 노래한 작품. 자, 우리 현대시에서도 어떤 이런 슬픔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이광수의 비둘기, 정지용의 유리창 1, 김광균의 은수저, 박먹걸의 학원, 김현승의 눈물 이런 작품들. 자, 19제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494929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429 이렇게 의미를 나누어 주면 되겠고 낙구. 자, 마지막에 나오는 9, 19를 우리가 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낙구 부분에서 시상이 집약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조의 종장 척구의 형식적인 전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향가에 나온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오는 것은 시조의 종장 척구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하단가지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하단가지. 그래서 같은 나뭇가지 또는 하단가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누이의 갑작스런 요절을 의미하는 것은 이른 바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른 바람. 2번. 이 작품에서 이승과 대비된다.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은 자, 미타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심정이 집약된 부분은 낙구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낙구는 자, 99, 그 다음에 99와 1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이 작품은 19체의 완결된 형식과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을 보여주어서 향가의 백미로 평가된다. 자, 백미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는 흰 눈썹이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가장 뛰어난 작품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가장 뛰어난 작품, 가장 빼어난 작품을 우리가 백미다. 향가 중에 백미는 우리 제망매가를 뽑는 것입니다. 문제 5번. 자,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불교의 사상은 자, 한용운의 님의 침, 한용운도 스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불교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윤회 사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죽은 사람이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죽었다가 태어나고 하는 것이 돌아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윤회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가시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가시리는 자, 고려시대에 지어진 고려가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 가시리, 작자, 미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시리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만화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셔로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도쇼오셔셔. 자, 가시리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모두 4가지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승전결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리 있고 자, 여기서 나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옆에 보면은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여음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에서 의미 없는 여음, 나난, 이 나난 부분이 몇 부분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나난이라는 여음구는 모두 자, 5번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자, 가시리 있고를 보면은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를 자, 3, 2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 수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었을 때 우리가 글자 수를 2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조는 3번으로 끊어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시리 있고 이렇게 3번 끊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삼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시리라고 하는 것은 2조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볼 때 자, 가시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시리 3번이 반복되죠. 근데 발이고는 약간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A, B, A 구조다.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리는 자,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A, B, A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려 가요에는 후렴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는데 자, 여기서 후렴구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가시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렴구로 봐주면 되겠고, 의미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먼저 기 부분에서는 떠나가는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해석하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이렇게 말했죠. 자, 이런 표현,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이런 표현은 나는 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라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절망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자,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원망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이랬죠. 자, 잡사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 정도입니다.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 말은 떠나는 님을 자기가 붙잡고 싶다. 강제로라도 붙잡아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하면 우리 해석하면 서운하면 이 말이죠. 자, 누가 서운하냐면은 그 주체는 임이 되는 것이죠. 님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가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님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아예 오지 않을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 부분. 셔론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쇼쇼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론님. 자, 셔론님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주체가 임일 경우에 자, 셔론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자, 주체가 화자일 경우에는 화자를 서럽게 하는 님. 그렇게 해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셔론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도쇼쇼셔. 이 말은 가시자마자 돌아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자마자 돌아서 오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화자가 원하는 것이죠.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이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의 직접적인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재회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리는 고려 가요. 서정적, 애상적, 여성적 화자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제는 이별의 정한.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정서는 원망, 체념, 소망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소극적, 인종적. 인종적인 것은 굉장히 참으면서 순종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기 희생적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형식 기승전결 사연의 분연체 연이 나누어져 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모두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이 나누어진 분연체. 자, 우리 형식적 특징 332조 3음보 그 다음에 후렴구 붙어 있고 AABA 구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1번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원망에서 원망의 고조 그 다음 감정의 절제와 체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회의 소망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우리 민족 전통적인 정서가 뭐냐면 이별의 정한이다. 여기서 가시리는 이별의 정한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내용과 후렴구 분위기가 맞지 않는 이유,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되어 불리어졌기 때문에 후렴구는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그래서 내용과 맞지 않다. 자, 이별가의 흐름 보겠습니다. 유리왕의 황조가, 그리고 가실이 서경별고, 이거 고려 가요가 되겠죠? 정지상의 송인,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아리랑,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이별의 정안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모두 이별의 정안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절망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시행은 우리 아까 본문에 있었죠.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이거 자기는 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선하면의 주체는 자 임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셔론의 주체는 자 임이 될 수도 있고 화자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이 작품은 전통적인 무엇을 노래한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별의 정한. 그리고 이것은 현대시 김소월의 자 진달래 꽃으로 그 이별의 정한의 정서가 전통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